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는데 거짓말하기 싫대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휴학을 했다든가 공백이 생기는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가라고 조언을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을 했대요. 자소서 하나를 자신 있게 못 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졌다는 거죠. 저는요, 다른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소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할 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그걸 왜 써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는 없는지. 오타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점수 깎이는 거예요. 철자폰 맞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글씨를 썼는지 칸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대필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자소서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더란 얘기죠. 자, 그런데 스펙 문화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펙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열정을 쏟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네 뭔가 일을 좀 도와줬다. 그럼 그거 스펙 넣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얻은 자격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턴 레지던트 동안에는요. 거의 집에를 못 가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오후여도 집에 잘 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수련을 받는 동안에 전공의 과정에 돌면서 이제 다 모든 섹션을 다 경험을 하는데 교수님이 때로는 아주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또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뭔가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기들이 다 이제는 대학에서 주임 교수를 되고 다 그런 시대거든요.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대요. 하라고 하면 이걸 제가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한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잘 한대요. 근데 오늘 저 환자 상태가 좀 나쁜데 네가 좀 더 좀 볼래? 그러면 아 오늘 제가 당직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티는 안 나지만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이게 당장 내 눈에 어떤 나의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거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못난 것 같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쌓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스펙만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좀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고 좀 이해해주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요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못하잖아. 근데 죽도록 하는데 영어 잘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하고 막 열심히 뭐 그냥 막 의사소통 못하는 거에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년쯤 지나면요. 딱 이렇게 꽂으면 바로바로 동시 통역되는 기계 나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잘 못해요. 우리 한국어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국어, 한국어 너무 못해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에 유일한 거 철자법만 맞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철자법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날 영어 쓰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이거 하느라고 한국어를 써보라고 하면 글자도 너무너무 삐뚤빼뚤해.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정말이야? 대박이다. 그 말 이외에는 잘할 줄을 몰라요. 그 좋은 대학을 간 청소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요 교과서 이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문학서적 두꺼운 거를 읽어본 게 몇 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한국 사람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실 거는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제대로 읽고 말하고 듣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안 되면 공부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사교육과 너무나 많은 학원,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제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았다고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